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권 정기준 원장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상했던 것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스라엘전이 좀 안 좋게 흘러갔었고, 거기다가 또 지난 파월 의장 연설에서 금리 인상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의심쩍은 뭔가의 발언들, 물론 이제 뭐 당장 11월 달에 금리 인상 할 가능성은 낮긴 한데, 여러 가지 악재가 좀 한 번에 겹치는데 더불어서 국내 주식 시장 유독 좀 투매가 나왔어요. 기술적인 지지를 이탈하게 되니까는 호가 상관없이, 그러니까 시장가 매도가 일시에 쏠리면서 폭락하는 종목들이 많았고, 그러면서 낙폭이 컸습니다. 코스피 1.69% 하락했고, 코스닥도 1.89%나 하락했습니다. 지수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코스피도 이렇게 하루 만에 바로 이날 금요일날 하락으로 바로 지지를 이탈하게 됐고, 코스닥은 어제부터 목요일부터 이탈을 했죠. 흐름이 더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게 과도한 투매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환율을 볼 수 있는데, 환율 오히려 오늘 금요일 시장 떨어졌단 말이죠. 오히려 환율이 떨어지는데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다. 최근의 경향하고 맞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판단은 해야지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펀더멘털 시장의 요인들이 될 수 있는 것들, 뭐 경기 전망이라든지 금리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객관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지를 이탈한 것인지, 아니면 심리적인 요인인지, 다분히 국내 주식 시장은 심리적인 요인이 강했다고 보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떨어졌지만 목요일날 그래도 아직까지 지지는 지켜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럼 왜 유독 국내 주식시장이 이렇게 더 떨어졌느냐는, 또 테슬라 소식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테슬라에 대한 한국 주식 의존도가 강해졌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흐름이 괜찮게 나왔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올해 뭐 어마어마한 수익률도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2차전지 비중이 높아진 거죠. 코스피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시가총액 비중이 4%가 넘게 되고, 삼성 SDI며 포스코 관련주들까지 취합을 한다면은 코스피에서도 시가총액 비중이 높고, 코스닥에서는 절대적인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5% 떨어졌고, 이런 양상이다 보니까는 좀 더 금요일날 낙폭이 컸고, 테슬라가 실적이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국내 투자자들이 인지하는 부분이 심리적으로 좀 컸다. 그래서 뉴욕 증시의 흐름보다도 훨씬 더, 그러니까 만약에 뉴욕 증시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요인이 금리, 미국 국채 금리랑 연동이 돼 있고, 그러면 국내 주식 시장에서 환율이 올라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낙폭이 뉴욕 증시보다 크게 나온다면 그게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환율 떨어졌단 말이죠. 원달러 환율이요. 그랬는데 지수가 이렇게 뉴욕 증시보다 과도하게 더 떨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심리적인 요인이 강했다, 투매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투매가 발생했다는 것은 물론이지, 무조건 시장에 대해서 안 좋은데도
여건들이 좋지 않은데도 긍정적으로 모든 면을 해석해서 저점이 나왔고 상승할 거라고 얘기하는 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작년에 시장이 이건 뭐 크게 나타난 흐름이었죠. 결국에는 지지를 이탈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을 시도하게 되었고, 그쵸? 이런 흐름들이 전개가 됐죠.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봤을 때 우리가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번 이라크전이, 이스라엘전이 뭐 확전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미국이 금리를 꼭 올려야 된다는 이유는 없어요. 명분은 없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 때문에 국제유가가 오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판단은 일시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지, 실제로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그거를 기반으로 한 어떤 인플레이션 발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작년에 이미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하면서 금리를 엄청 많이 올려놓은 상태인데, 여기서도 지금 물가 상승 폭이, 인플레이션 폭이 점점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 수준에서도 억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 추가로 더 올린다면은, 만약에 모든 가격들이 안정을 찾았을 때, 다시 자기 가격으로 왔을 때, 국제유가부터 해서, 그럼 바로 이거는 경기 둔화가 아니고 경기 침체로 꼬꾸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금리는 되게, 미국도 기준금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소득이 올라가는 범위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감당을 하는 거죠. 소득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뭐 렌트비도 올라갈 수도 있고, 이자 비용 때문에 생활비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은 소득 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그런 상태죠. 그래서 소비가 줄지 않고 있는 경우가 되겠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린다면은 채권금리 당연히 올라갈 거고, 그러면서 시중이자율이 말도 못하게 높아질 겁니다. 그런 상황이 가속화될 수 있는 거는 디폴트 우려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개인 파산 가능성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소득 속도보다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단계가 미세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아니에요. 미국의 통화 정책자들도 생각은 해야지 될 게, 본인들이 뭔가 경제 상황을 미세 조정할 수 있을 거라는 식으로 구두 개입을 하고 정책 조정을 합니다. 계속 당해왔잖아요, 미국도.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쵸? 양적 완화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때 미세 조정을 한다고 양적 완화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잘못하다 보니까는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들이 온 거죠. 자기네들이 정책 잘못해놓고선 마치 이 상황들 자체가 좀 다른 쪽에서 문제가 있는 듯한 식으로 계속 내뱉죠. 어제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뭐 좌시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인플레이션 누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모르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2단계에서 오버하게 되면은 경기 둔화를 노리는 게 아니고, 어제 경기 둔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 침체예요. 둔화가 아니고. 지금 이 이자율 수준에서 미국이 경기 둔화를 노린다면 바로 경기 침체가 되는데, 경기 침체가 돼버리면은 요 이자율 수준에서는 개인 파산 발생하게 되죠.
과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떠오를 수 있는 큰 위협이 됩니다. 이거를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부러 만드는 악당이 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다고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정책적인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다면 국내 주식시장이 과연 불리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선 우리 하이닉스 주가 좀 볼까요? 오늘도 하이닉스 주가는 올랐는데 한국 산업에 있어서 한국 산업 연관표를 한번 이제 우리 한국은행 같은 데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반도체와 관련된 분야의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연관되어서 돌아가는 시스템.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뭐 직간접적으로 GDP에 엮이는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결국에 한국 주식시장이 좋으려면 반도체 경기가 좋아야 되는 건데 하이닉스가 이렇게 오른 거는 당장 실적이 좋느냐가 아니고 실적이 좋아질 거고 그 조짐이 벌써 3분기 때 나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 삼성전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2차 전지 쪽은 수급이 좀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고, 제가 그래서 지금 유튜브 인사이트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유망하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반도체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최근 들어서 대부분 반도체인 거예요. 그럼 당장의 지수 투매가 나오고 하는 부분은 고성장성을 갖고 있는 산업 부분들에서 나왔단 말이죠. 근데 반도체는 고성장성을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쪽 부분에서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성장성도 뭐 보지는 않겠지만은 시장의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을 많이 따질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수에서 그런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일부분 빠지게 된다면은 지수 흐름은 뭐 보장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종목별로 상황을 좀 쪼개어 본다면 실적에 대한 전망이 괜찮은데 PER이 이거 왜 이렇게 낮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성장성도 있는데 또 PER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PER이 무시가 되었다면 또다시 낮은 PER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꼭 PER이 아니고 성장성이 아니더라도 턴어라운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성장성이 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단기성을 갖는 성장일 수는 있으니까, 산업의 성장성 말고요. 그런 부분의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급작스럽게 악재들이 겹치는 바람에 예상과 다르게 저점이 더 밑으로 내려왔지만 실질적인 코스피로 볼까요? 실질적인 저점은 이미 지지난주에 확인이 되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이때 이미 실질적인 저점은 나온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오버슈팅, 우리가 이제 보통 오버슈팅이라는 용어를 잘못 쓰고 있는 게 그거죠. 언더슈팅이라는 이상한 말까지 만들어냈죠. 아래로 튀나 위로 튀나 아래로 튀나 다 오버슈팅입니다. 단어가.
아래로 발생된 이 오버슈팅 심리적으로 더 무너질 요인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점차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발생됐던 부분들은 빠르게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빠르게 안정을 찾는 대로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 기준이 아니고요. 미국 상황 기준에서 경기 둔화 가능성의 지표들이 좀 확인이 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다 보면은 내년 또다시 금리 인하설이 불건져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채금리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전이 발발하면서 일시적으로 좀 국채금리도 튀어버리고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높아져 버리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의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그러면은 미국 지금 장기채 같은 경우 10년 만기 국채 같은 경우 5% 넘는 5% 넘는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수익률을, 이게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것이 기점이 돼서 하락세로 빠르게 돌아설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반대로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환율이 안정을 찾고 환율이 내려가기 시작할 거고, 환율이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을 때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외국인 수급이 어디로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그동안 일단은 바스켓을 채워야 되고 바스켓에서 비중이 맞아야 되니까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가총액이 높을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할 텐데, 마찬가지죠. 무작정 아무 데로나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실적 전망이 좋을 수 있는 부분을 선점을 하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해서, 그리고 반도체도 이제 성장성을 좀 내비치는 반도체 분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IP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팹리스 부분들, 이런 쪽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 분야의 실적이 좋게 나오진 않지만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성장성에 묻어서 막 주가가 뻥튀기 될 때 그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올해 에코프로가 1000% 나왔었잖아요. 반도체 쪽에서 그런 류의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년에. 그래서 지금은 그런 종목들이 뭐가 될지를 한번 준비를 하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을 희망과 기회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터져버릴 것들이 터져버려서 오히려 시장에서 악성 매물들이 단기 투기성 자금들이 이번에 많이 투매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성 자금들이 오히려 좀 정리가 돼버리고 가는 게 더 좋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 우울해하거나 너무 투매에 동참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여전히 기회가 있는 거고, 이미 시장은 우리가 여건상 저점은 나온 상태인데 심리상의 추가 저점 흐름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위축되지 말고 지금은 저가 매수에 나서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과감하게 좀 괜찮은 종목들 사서 모아야 될 때 사서 과감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다음 주는 많이 오른 상태에서 방송할 수 있었으면, 녹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